자, 우리가 미국 금리, 파란색이 미국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이제 한국인데, 미국은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대 한 번, 2007년, 8년 그 금융위기 때죠. 우리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한 번, 2000년대 들어와서 금리가 4번이 폭등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미국 금리를 한국 금리보다 먼저 보는 이유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미국으로 따졌을 때 요런 구간을 보면은 이 구간은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처럼 2009년께부터 2015년까지는 미국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미국 경제가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미국 경기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죠.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미국 금리가 이렇게 4번 정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최고점을 찍고 미국 금리가 살짝 내려왔어요. 우리도 최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미국 금리가 내려오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한 방에 쭉 강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주춤주춤 하다가 내려오는 경향이 있고요. 쭉 한 방에 내려왔다가 또 주춤하다가 내려오죠. 자, 여기에서는 2000년대, 2019년 코로나 잠깐 왔었을 때 쭉 내려왔다가 주춤하다가 내려오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뭘로 의미하냐면은 자, 이 주춤하는 구간을 의미하는 거는 금리를 쭉 내렸다고 해서 이게 생각만큼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얘기예요.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못 되더라.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강하게 빠르게 내린다는 거는 경기가 갑자기 식더라. 이거는 천천히 수년에 걸쳐서 식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기는 하루아침에 식어버리더라.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자, 미국 경기는 첫째가 하루아침에 식어버리더라. 둘째는 금리는 내리는 폭이 계단식으로 우리 한국 금리를 보면 여기 보면은 쭉 계단식으로 내리죠. 여기보다 우리 한국 금리는 계단식으로 내리죠. 이렇게. 그런데 미국 금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내려오더라. 그러면 예상해 볼 수 있는 미국 금리는 이렇게 주춤했잖아요. 주춤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이야기는 미국의 경기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고금리 상태에서 내려오고 나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경기는 바닥으로 간다. 경기가 아주 나빠졌다. 우리가 왜 이게 경기가 좋으냐? 우리 부동산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잖아요. 부동산의 경기가 나빠지면은 내 주머니 돈이 있어도 우리 투자 안 하죠. 왜? 다른 사람도 투자 안 할 건데 뭐 투자 안 하는데 가격이 올라갈 것도 아닌데 내가 불안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산을 뭔가 투자를 하면 부동산 시장도 아파트든지 뭐든 이런 거 사두면 이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가 앞으로 금리는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내려오느냐의 문제인데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경기는 그만큼 어려워질 거고 어려워지는 만큼 그만큼 자산 시장은 붕괴가 될 거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제 시작도 안 했고 이제 한 발짝 뛴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 금리는 그럼 어떻게 내려올 건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국 금리는 오를 때 이렇게 미국보다는 훨씬 더 완만하죠. 이때는 조금 가팔랐습니다. 완만하게 내려왔고 이번에는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한국 금리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오르면은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파르게 올랐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시점이 항상 완만하게 떨어졌잖아요. 요 금융위기 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면은 예상해 볼 수 있는 우리 금리는 미국이 어찌됐든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 미국은 어떤 그림이 되냐면은 결국에는 뭐 주춤하든지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이 시점이 되면은 경기에 바닥이 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 이 시점이 될 때까지 우리 지금 현재는 결국에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지역은 아직까지는 이 지역이죠. 여기고 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한국은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향후에 약 한 2년에서 3년, 미국도 2, 3년 안에 이런 그래프를 가장 예상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우리가 판단이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주식이 오르고 뭐 하지만은 경기 하강의 초입에 들어섰다. 뭐 아직까지 부동산 안 떨어져서 어떤 쪽에서는 부동산이 아직도 더 올라가, 이런 얘기는 어디든지 나오는 겁니다. 한날 한시에 떨어지고 한날 한시에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나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가장 꼭대기점에서 살짝 내려와 있는 이런 지점에 지금 물건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원하는 어떤 부동산 시장은 이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익을 실현으로 하는 차익형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월세 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각 동네마다 월세가 잘 나오는 그런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이라든가 이런 월세가 잘 나오는 이런 물건들은 물건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최근에 이런 오피스텔 이런 것이 1억 몇천 하는 것들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사실 큰 거거든요. 1억 5천 이렇게 하던 것이 1억 7천 이렇게 가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5억 하던 것이 17억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얘는 한계는 있어요. 차익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누누이 얘기해 왔듯이 지금은 월세 수익형 상품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바닥을 충분히 예견이 되는 시점, 완전 바닥이 아니더라도 바닥이 예견되는 이 시점이거나 바닥 시점까지를 확신이 가고 그 상황에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더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차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를 들어가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불확실하다. 또 트럼프는 통상무역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정말 이게 얼마만큼 메가톤급으로 와닿을지, 어쩌면은 제가 누누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4, 50년과 전혀 다른, 앞으로 살아가야 될 4, 50년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경험치가 있고 배움이 있어야 상상이 되고 대충 이럴 것이야 예측이라도 되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세계 질서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누구든지 예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달라지고 있다. 자산을 자칫 잘못 운용했다가는 지금까지 운용해서 번 돈 다 날릴 수 있다. 한 방에. 그런 점을 충분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 중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주제, 트럼프 대통령 무역 정책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